봄꿈실버정보 채널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요양보호사 자격증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 안 보면 정말로 손해입니다. 2026년부터 제도가 바뀐다는 이야기 이미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마다 자격증 폐지된다더라, 지금 따봤자 의미 없다더라, 이런 말들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들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정작 현실은 정반대인데 소문만 믿고 기회를 스스로 버리고 있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조용히 준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방향을 공개한 이후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를 묻는 목소리가 분명히 많아졌습니다. 반면에 어차피 바뀐다는 말만 믿고 미루는 분들은 나중에 같은 일을 하면서도 월급에서 수백만 원 차이 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제도 수정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평생 후회할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기회인지 아니면 함정인지 지금부터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어질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잠깐, 이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다면 1번을, 아직 자격증이 없다면 2번이라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제작 시 반영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정말 없어지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격증은 절대 폐지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작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명확합니다. 요양보호사 국가자격 체계는 유지하되 취득 과정을 현실에 맞게 개편한다고 못 박아놨습니다. 폐지가 아니라 개편입니다. 그럼 뭐가 바뀌는 걸까요? 현재 기준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장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느껴왔죠. 그런데 정부는 이 교육 부담 자체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요양보호사 교육체계가 단순 이수형에서 단계 형차 등형 구조로 바뀌는 방향이 논의 추진되고 있습니다. 즉, 처음 진입 장벽은 낮아지고 대신 숙련도에 따라 역할과 보상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전문 과정입니다. 기본 160시간에 추가로 40시간을 더 이수하면 전문 요양보호사 자격을 받게 됩니다. 이 전문 과정을 마치면 치매 전문 케어, 말기 환자 돌봄, 의료적 처치 보조 같은 영역까지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전문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급여에서 차등을 받습니다. 그럼 지금 자격증을 따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지금 시점이 중요한 겁니다. 개편 이전에 자격을 갖춘 사람과 이후에 진입하는 사람 사이에 경력 교육 인정 방식에서 차이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들어온 사람이 제도 변화에서 유리해지는 구조는 과거에도 반복돼 왔습니다. 추가 교육 없이 바로 전문 수당 대상이 되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작년 안에 자격증을 따신 분이라면 240시간 교육을 받고 올해부터는 자동으로 전문 자격으로 전환됩니다. 반면 올해 이후에 따는 사람은 일단 160시간 기본 과정을 마치고 나중에 전문이 되고 싶으면 다시 40시간을 추가로 들어야 합니다. 시간으로만 보면 2026년 이후가 편해 보이죠? 하지만 급여 차등까지 고려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작년에 240시간 투자하면 평생 전문 자격이 유지되고 매년 180만 원 이상 수당이 더 들어옵니다. 5년만 일해도 900만 원입니다.
반면 올해 160시간만 듣고 기본 자격으로 출발하면 당장은 편하지만 나중에 전문으로 올라가려면 다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게다가 그 사이에 받지 못하는 수당까지 계산하면 손해가 훨씬 큽니다. 자격증 학원들은 벌써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교육기관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수강 신청이 급증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학원도 대기 인원이 평소의 3배라고 밝혔죠.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올해 개편과 동시에 자격시험 난이도도 조정됩니다. 지금까지 요양보호사 시험은 필기 35문항, 실기 45문항이었고 각각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었습니다. 합격률은 평균 90%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죠. 올해부터는 시험 문항 수는 유지되지만 문제 유형의 상황 판단형이 추가됩니다. 단순 암기가 아니라 실제 돌봄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묻는 문제가 늘어나는 겁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발표한 개편 시안을 보면 이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건 합격률이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재시험을 봐야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시간도 비용도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올해부터는 보수 교육 체계도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현직자분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수 교육이 단순 형식이 아니라 수당 역할과 직접 연결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을 어떻게, 언제 이수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심화 교육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격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 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간 18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40시간 교육을 안 듣는다는 건 스스로 수당을 포기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심화 교육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말반, 야간반도 개설해서 현직자들이 일하면서도 들을 수 있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신청하고 이수하는 건 본인이 알아서 챙겨야 합니다. 나라에서 일일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개편은 자격증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취득은 더 쉽게, 전문성은 더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가 더 많은 혜택을 가져가느냐는 언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사람은 전문 자격과 쉬운 시험이라는 두 가지를 다 가져갑니다. 나중에 준비하는 사람은 당장은 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자격증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월급 500만 원, 정말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작년 8월에 최종 고시한 금액입니다. 이걸 월 주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기본급이 약 215만 원 수준입니다. 금액 자체는 크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문제는 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모든 수당과 급여 구조가 다시 짜인다는 점입니다. 요양보호사 급여는 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 수당이 붙습니다. 먼저 일반 요양원이나 주야간보호센터 같은 시설에서 일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기본급 215만 6,880원에 식대 지원이 월 1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여기에 처우 개선비라는 게 추가됩니다. 이건 나라에서 요양기관에 지원하는 돈인데요. 올해 기준으로 월 8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입니다. 이 세 가지만 합쳐도 약
235만 원에서 245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신입이든 경력자든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진짜 차이는 지금부터 벌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부터 장기근속수당 지급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곳에서 3년을 일해야 근속수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들은 평균 근속 기간이 2년이 안 됩니다.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 3년 채우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수당도 받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올해부터 가장 크게 바뀌는 것 중 하나가 장기근속수당 구조입니다. 그동안은 오래 일해도 체감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1년만 근무해도 수당이 붙고 근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월 수당이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구조로 바뀝니다. 오래 일할수록 월급 차이가 눈에 보이게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신입일 때 240만 원 받던 사람이 5년 후에는 자동으로 26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입니다. 선임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5년 이상의 경력과 별도의 승급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경력과 교육을 모두 갖춘 사람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선임이 되면 센터에서 신입 요양보호사 교육과 업무 지도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때 선임 수당이 별도로 나갑니다. 올해부터 이 선임 수당이 월 15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지금까지는 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였는데 3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선임 자격은 대형 요양원뿐만 아니라 소규모 주야간보호센터에서도 인정받습니다. 정리하면 5년 경력의 전문 자격, 선임 자격까지 갖춘 사람은 시설 근무만으로도 기본급 240만 원, 근속수당 8만 원, 전문수당 15만 원, 선임수당 15만 원 해서 총 278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500만 원은 시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500만 원은 요양병원 이야기입니다. 요양병원은 지금까지 간병비 문제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환자 가족이 사비로 간병인을 구해야 했고 간병인은 24시간 붙어서 일해야 했죠. 하루 10만 원에서 15만 원씩 간병비가 나가니까 환자 가족은 경제적으로 힘들고 간병인은 몸이 너덜너덜해지는 구조였습니다. 정부는 올해를 목표로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넣는 방향을 공식화했습니다. 간병비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환자 가족은 본인 부담금만 내고 나머지는 나라에서 내줍니다. 그럼 간병인은 어떻게 되느냐? 요양병원은 이제 간병인 대신 정식 요양보호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돈을 지원받으려면 자격을 갖춘 인력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처럼 한 사람이 여러 명을 떠안는 구조가 아니라 환자 수 대비 인력을 더 촘촘히 배치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근무 체계도 완전히 바뀝니다. 24시간 붙어 있는 게 아니라 8시간 3교대 근무제가 도입됩니다.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 오후 3시부터 밤 11시, 밤 11시부터 아침 7시. 이렇게 세 팀이 교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업무 강도는 확 줄어드는데 급여는 오히려 훨씬 높아집니다. 최근 요양병원 채용 시장을 보면 기존 시설보다 훨씬 높은 급여 조건이 실제 채용 공고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경력이 쌓일수록 월급이 400만 원대,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사례도 더 이상 드문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높을까요?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수가를 받습니다. 간병비 급여화가 되면 국가에서 병원에 지원하는 돈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 돈으로 인력을 채용하는 거니까 병원 입장에서도 높은 급여를 줄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게다가 요양병원은 요양원보다 의료적 처치가 많습니다. 투약, 보조, 흡인, 처치, 배설 관리 같은 일들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당연히 난이도가 높으니까 급여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3년 이상 경력자를 선호합니다. 신입을 뽑더라도 전문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채용합니다. 그럼 경로가 나옵니다. 신입 때는 일반 시설에서 시작합니다. 240만 원 정도 받으면서 3년 경력을 쌓습니다. 그 사이에 전문 교육, 선임 교육 같은 걸 이수해서 자격을 갖춥니다. 3년 후에 요양병원으로 이직하면 380만 원 이상으로 시작합니다. 거기서 다시 2년 더 일하면 5년 경력이 되고 그때는 45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로 올라갑니다. 요양원에서 쭉 일하면 280만 원 선에서 멈춥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으로 옮기면 500만 원까지 갑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똑같이 가는데 어디서 일하느냐에 따라 급여가 200만 원 이상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야간 근무 수당입니다. 요양병원은 3교대니까 야간 근무가 필수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시급의 50%를 가산해서 줘야 합니다. 요양병원들은 이걸 월급에 반영해서 야간 전담 근무자에게 추가로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더 줍니다. 야간 근무가 힘들긴 하지만 젊고 체력이 되는 분들은 오히려 야간 전담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요양보호사 급여 체계는 경력과 자격에 따라 명확하게 차등됩니다. 시설 근무는 안정적이지만 280만 원 선이 한계입니다. 요양병원은 처음엔 어렵지만 3년 이상 경력을 쌓고 들어가면 4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갑니다. 야간 전담까지 하면 500만 원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본인의 상황과 목표에 달려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오래 일하고 싶으면 시설이 맞고 짧은 시간에 큰 수입을 목표로 한다면 요양병원 경력을 쌓아가는 쪽이 맞습니다. 하지만 두 경로 모두 출발점은 똑같습니다. 자격증을 제대로 갖추고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경력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겁니다. 그 시작을 언제 하느냐가 5년 후 급여를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는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싶은데 그러면서도 수입을 올릴 방법은 없을까? 있습니다. 바로 재가급여와 가족요양보호사 제도입니다. 먼저 재가급여가 뭔지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받는 급여라는 뜻이죠. 요양원 같은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이 받는 모든 돌봄 서비스를 재가급여라고 부릅니다. 재가급여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방문요양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서 식사 도움, 목욕 보조, 청소, 외출 동행 같은 걸 해드리는 겁니다. 둘째, 방문 목욕입니다. 목욕 전용 차량이 집 앞까지 와서 목욕을 시켜드립니다. 셋째, 방문간호입니다. 간호사가 와서 혈압 체크, 투약 관리, 상처 소독 같은 의료적 처치를 해줍니다. 넷째, 주야간 보호입니다. 낮 시간 동안 센터에 모셨다가 저녁에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겁니다. 이 4가지 서비스를 쓰려면 어르신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고 등급에 따라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한도액이 다릅니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이미 공표된 수치가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얼마나 올랐을까요?
1등급 기준으로 한도액은 올해는 85,600원이 올랐습니다. 2등급은 81,100원 올랐습니다. 3등급은 약 7만원, 4등급과 5등급은 약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인상됐습니다. 1등급 어르신 기준으로 보면 한 달에 259만원어치 서비스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올해 방문 요양 수가는 60분 25,320원처럼 분 단위로 고시된 금액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 대충 2만원으로 계산하면 이용 가능 시간이 크게 빗나갑니다. 하루로 계산하면 4시간 넘게 요양보호사 분이 와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한도가 늘어났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오른 게 아니라 실제로 어르신이 집에서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입니다. 나라에서 전액을 다 내주는 게 아니라 일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재가급여 본인 부담은 기본 15%이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면제입니다. 나는 감경 대상인지 확인 안 하면 매달 내 돈이 새는 겁니다. 한도를 꽉 채워서 쓰면 본인 부담금도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계산을 해보면 손해가 아닙니다. 내가 30만 원을 낼 때 나라에서 200만 원을 대주는 겁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한도를 다 못 쓰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한도가 늘어난 걸 모르거나 알아도 센터에 요구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센터는 먼저 나서서 한도 늘어났으니 시간 늘려드릴까요? 라고 연락하지 않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전화해서 우리 어머니 한도 늘어났다면서요? 그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으로 늘려주세요 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센터에서 바로 조정해 줍니다. 추가로 올해부터 새롭게 강화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병원 동행 서비스입니다. 어르신들 병원 가실 일이 많으시죠? 그런데 자녀들은 직장 다니느라 바쁩니다. 어쩔 수 없이 어르신 혼자 택시 타고 가시거나 자녀가 연차를 내고 모셔다 드려야 했습니다. 병원 갈 때 동행 인력을 붙이는 병원 동행 지원은 정부가 다음 연도 상반기부터 시범사업 추진을 예고한 영역입니다. 현실 부담을 제도권으로 끌어오겠다는 겁니다. 계산해보면 한 달에 4만 원에서 6만 원이면 병원 갈 때마다 전문 인력이 동행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 보호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이건 재가급여 받으시는 어르신을 일시적으로 시설에 모시는 겁니다. 가족 부담을 덜기 위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단기 보호 이용 가능 일수가 연 11일에서 12일로 확대되는 것으로 안내된 바 있습니다. 1년에 이틀 정도는 부모님을 전문시설에 안심하고 맡기고 가족도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이제 가족요양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라는 건 내가 자격증을 따서 내 가족을 직접 돌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남의 손 빌리지 않고 내가 직접 모시면서 수입도 올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요양은 하루 60분 또는 90분을 인정받습니다. 어르신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90분 인정은 치매 등급만으로 자동 확정되는 식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공단의 판정급여 제공 기준과 사례 조건에 따라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가능하냐가 아니라 내 케이스가 해당되냐를 공단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할 때 방문 요양이 하루 90분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90분이 나옵니다. 가족요양을 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요양은 아무나 아무 조건 없이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특히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장에 다니는 경우
월 160시간 미만 같은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고 있는데 아내가 시어머니 모시면서 가족요양 급여 받는 건 안 됩니다.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공단지사에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해 줍니다. 가족요양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어차피 내가 모셔야 할 부모님인데 자격증 하나 따서 제대로 모시면 수입도 생기고 부모님도 마음 편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낯선 요양보호사가 집에 오는 것보다 자식이 직접 챙겨드리는 게 어르신 입장에서도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가족요양을 하면 다른 직장을 다닐 수 없습니다. 소득이 생기면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오롯이 부모님 돌봄에만 전념해야 하는 겁니다. 90분 서비스로 월 87만 원 받는 게 본인한테 괜찮은 수입인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는 게 나은지 따져봐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족요양은 장기요양 등급이 유지되는 동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건강이 좋아져서 등급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면 급여도 끊깁니다. 반대로 상태가 나빠져서 시설 입소를 하게 되면 재가급여가 아니라 시설급여로 바뀌니까 역시 가족요양 급여는 못 받습니다. 3년에서 5년 정도 집에서 모실 계획이고 그 기간 동안 다른 직장은 포기할 수 있다면 가족요양이 좋은 선택입니다. 반면 본인이 커리어를 이어가야 하거나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원한다면 차라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취직하는 게 낫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재가급여 한도는 올해 늘어났습니다. 이 한도를 꽉 채워서 써야 어르신이 집에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병원 동행, 단기 보호 같은 추가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가족이 챙기지 않으면 혜택은 그냥 사라집니다. 가족요양은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특히 요양을 제공하는 사람의 근무 형태와 근무 시간 제한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작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은 필수입니다. 가족요양 급여는 인정시간, 이용 일수, 본인 부담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분명한 건 부모님을 직접 모시면서 일정 수준의 수입을 보전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3년에서 5년 집에서 모실 계획이라면 고려할 만하지만 장기적 수입원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설이나 병원에서 일하면서 28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목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집에서 부모님 모시면서 90만 원 정도를 받을 것인지는 본인의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출발점은 자격증입니다. 자격증을 언제 어떻게 따느냐가 모든 선택의 시작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6년 요양보호사 대개편의 모든 핵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2026년 개편이 나한테 기회인지 위기인지. 둘째, 지금 당장 뭘 해야 손해를 안 보는지. 셋째, 월급 500만 원을 받으려면 어떤 경로로 가야 하는지. 이 세 가지 이제 명확해지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개편은 자격증 폐지가 아닙니다. 취득 구조와 이후 경력 교육 인정 방식이 달라지는 변화입니다. 특히 개편 이전에 자격을 갖춘 사람과 이후에 진입하는 사람 사이에 경력 인정과 추가 교육 부담에서 차이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이 중요한 겁니다. 급여는 확실하게 오릅니다. 시설 근무 급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기관과 경력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경력이 쌓일수록 체감급여가 올라가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요양병원은 시설보다 높은 급여가 제시되는 채용 시장입니다. 특히 경력이 쌓일수록
월급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구조라 같은 3년 5년을 어디서 보내느냐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야간 전담까지 하면 500만 원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출발점은 자격증이고 경로는 경력 쌓아서 요양병원 가는 겁니다. 제 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이 매년 조정되는 구조입니다. 중요한 건 정확한 숫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내 부모님 등급의 한도를 끝까지 활용하고 있느냐입니다. 이 한도를 꽉 채워서 써야 어르신이 집에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병원 동행, 단기 보호 같은 추가 서비스도 놓치지 마세요. 센터에 먼저 요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가족요양 급여는 인정시간, 이용 일수, 본인 부담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분명한 건 부모님을 직접 모시면서 일정 수준의 수입을 보전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자격증 있고 같은 세대 살고 다른 소득 없으면 가능합니다. 3년에서 5년 집에서 모실 계획이면 고려할 만하지만 장기적 수입원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커리어를 이어가려면 시설이나 병원 취직이 더 확실합니다. 이미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본인 경력부터 확인하세요. 5년 넘으셨다면 선임 교육 있는지 센터에 물어보세요. 선임 요양보호사는 충분한 경력과 승급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책임이 커지는 대신 추가 수당이 붙는 구조입니다. 이걸 챙기느냐 마느냐가 연봉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챙겨줍니다. 내가 먼저 알고 요구해야 내 돈이 됩니다. 요양병원 이직 고려하시는 분들은 3년 경력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2년 6개월이면 반년만 더 채우세요. 그리고 워크넷이나 병원 채용 공고 확인하면서 조건 맞는 곳 찾아보세요. 전문 자격 있으면 우대받으니까 미리 전문 교육 이수해 두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 모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이용하시는 센터에 전화하세요. 우리 어머니 2026년 한도 늘어난 거 맞죠? 그럼 시간 늘려주세요 라고 말하세요. 병원 갈 때 동행 인력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정부 차원에서 제도화 확대가 논의되는 영역입니다. 지역과 적용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지금 이용 중인 센터나 공단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연차 내고 모시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가족요양 알아보시는 분들은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세요. 조건 되면 서류 준비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처리 기간 한 달 정도 걸리니까 미리 준비하세요. 복지는 아는 만큼 누리는 겁니다. 내가 챙기지 않으면 나라에서 준비해 놓은 혜택도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2026년에 여러분에게 돌아올 이 모든 혜택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시고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챙기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요양보호사 준비하시는 분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부모님 모시는 가족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 하나가 그분들의 미래를 수백만 원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곧 돈이고 정보가 곧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봄꿈실버 정보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